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전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지영 소장과 고요한 박희환영 주무관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5-1 부서 소관 업무 관련 시장 공약사항 해당 및 추진사항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업무 관련 시장 공약사항은 원도심 영상관 연계 문화관광 스포츠 활성화 분야로 총 6개 공약 과제를 문화예술과와 보건과 안전재난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주읍성, 나주목가나 보건추진은 나주읍성일 때 해양성 보건과 동원터 정비, 역사 전시관 건립, 읍성벽 정비를 추진하는 공약 과제로 예산 소요액은 약 1,010억 원입니다. 두 번째 금성관 천년정원 조성은 금성관 내 일원의 무유 보건과 전통 조경 등 정원을 조성하는 공약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나주천 생태물길 공원조성입니다. 원도심을 관통하는 나주천을 정비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명품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공약입니다. 병현동부터 삼도동까지 약 3.36km에 걸쳐 여울 및 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역사문화연계 체류형 관광 상품화입니다. 원도심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갈 원도심 아트 플랫폼 조성 사업으로 구 파람산업 부지에 나주 시립미술관을 건립하는 방향입니다. 예상 소요액은 451억 원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여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를 대표하는 문화상품 상설 공연입니다. 나주 시립미술관을 중심으로 나주만의 특색 있는 공연을 신규 제작하고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 참여형 공연을 만들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쪽 5-2 부서소관 업무 추진 계획 및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은 혁신도시 조성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신체된 나주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원도심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부서 간 업무 경로를 통해 유사한 성격의 사업 중복을 방지, 차별화된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현재 원도심의 역사, 문화, 생태 자원 기초조사를 마치고 사업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실적 5-3 원도심 권역 내 시체 사업 및 시체 사업 추진 계획 및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재 보건 사업과 해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나주천 생태하천 보건 사업으로 총 11개 사업에 약 1,77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추진 현황과 계획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전시고는 원도심 주민들의 오랜 영혼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이 있습니까? 네, 황광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황광민 의원입니다. 그동안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사항별로 관련 부서들이 좀 협업 중심으로 회의를 좀 진행하고 2년 전인가요? 그 원도심 활성화 TF팀이 구성이 돼서 운영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 한 3차례 정도 회의 마치고 그런 활동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조직 개편과 동시에 원도심 활성화를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사업을 진행할 단이 구성돼서 상당히 반갑고 또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 10월에 시정교육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의 방향에 대해서 좀 물었는데요. 그때 이제 답변을 보면 이렇게 답변이 나왔죠.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
사업 간 중복과 정합을 이루지 못해 효과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었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연계성을 모색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월 기능을 하는 원도 심화성 추진단을 신설했다. 그래서 추진단의 이제 방향으로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건 물론 원도심 내에 추진하는 관광, 문화, 도시재생 사업 등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여러 부서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여러 측면에서 추진단 활동 계획이 좀 마련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지난 9월 20일 추진단이 되고요. 그 이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최근에 그 원도심 쪽에서 추진되고 있는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까이 자원에 대해서 조사했다 그 말씀드렸는데 각 부서에서 그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 그다음에 문화 자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마치고 최근에 이제 최종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추진 계획이랄지 주민과의 소통 계획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위한 그런 방안을 지금 현재 공유 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발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한 차례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이제 그동안 전체 사업을 좀 묶어서 현황을 만드는 전체 현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으신다는 얘기죠. 지금 지난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금남동 성동 평장회의가 있었어요. 일단 그분들한테 전체적인 조사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일단 사회단체 설명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 거기에서 설명드리고 나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산포 발전기획단도 마찬가지고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도 지원부서의 지원부서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우리 기획실이나 미래전략과 총무과처럼 이제 기존의 지원부서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긴 한데 그냥 개발적으로 각 부서의 사업을 모아놓은 정도의 수준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과의 청년 정책 사업이 있는데 주도적으로 사실 인구 청년 정책팀에서 청년 사업을 기획하고 만들기보다는 부서에 흩어져 있는 사업을 그냥 종합하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집행이 됐냐, 잘 안 됐냐 이 정도 수준의 사업을 모으는 거여서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도 사실 그 정도의 역할에 그치면 안 되는데 좀 그런 걱정이 사실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구성 인원을 보면 그러거든요. 지금 영산포도 마찬가지지만 사무관 한 분과 이제 세 분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 분이야 뭐 서무나 해결을 담당한다고 치고 나머지 분들이 이런 정말 많은 사업을 연계하고 이 사업을 좀 말하자면 구슬을 꿰낼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한 조건이 되는가 이런 좀 걱정이 사실 되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후임 말씀하신 이제 인력 부족이나 그런 부분도 이제 저도 좀 소문되고요. 일단 저희들이 그 한시기구로 막 출범을 했다 보니까 현황 자료 분석해보고 행정에 대한 수요가 정리가 되면 뭐 인사부서 이런 저런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별도로 이야기 나눠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뭐 예전 소통 정책실들이 지금 없어졌지만 아무튼 한 4-5가지의 지원 부서에서 단순 사업을 모으는 정도의 역할을 좀 계획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특히 원도심은 이번에 뭐 현안 분석해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원도심 내 자생단체가 아주 많죠. 주민 조직으로서 협동조합도 많고 문화 관련된 단체 그리고 뭐 한옥마을 도시재생 관련된 주민 조직도 많고 또 상인 조직도 꽤 많죠. 사과번에 제가 알고 있는 6개 상인 관련된 조직이 원도심 내에 도포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조만간에 전문가나 주민 의견 수련을 하신다고 할 때 이번 원도심 내에 퍼져 있는 다수의 조직과 유기적 소통을 좀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영산포 발전기획단에서 나온 얘기인데 사실 원도심 활성화의 최종 목적은 제 개인 생각은 인구 유입 및 유동인구 확대라고 봐요.
전체가 원도심 활성화에 계획과 고민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결론은 원도심이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원도심이 활력과 생기를 찾는 그래서 참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이에요. 다들 입장과 관점과 활동은 다르지만 결론은 이제 이렇게 모아지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관광을 잘 사업을 잘 만들어 놔야 상가 활성화가 되는 거고 상가 활성화가 잘 돼야 많이 찾아오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이 찾아주실 거고 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구를 유입할 것인가 또 찾는 나주 원도심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찾게 만들 것인가가 최종 목표라고 보는데요. 좀 이런 측면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번 의견 수정 과정에서 또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잘 모셔서 의견도 들어주시고 단순히 의견 수준 떠나서 함께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가자고 적극적으로 제안도 해주시고 또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이 소기의 성과 내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말 원도심 활성화시키는 데 협약한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질문 있으십니까? 네, 조영민 의원님 질의하시죠. 저는 페이지 4에 역사 문화 연계 체리형 관광 상품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체리형 관광 개발은 굉장히 머무르는 관광 추진하는데 굉장히 열정있죠.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야간 관광 활성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10시 정도, 8시에서 10시 정도에 한번 원도심 한번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더군요. 혼자 돌아다니고 불은 다 켜져 있고 위험하지 않고 나름대로 조명 때문에 아름다웠고 그렇지만은 야간 조명을 켜므로써 이것이 야간을 관광을 활성화한다. 활성화라는 것은 뭘까요? 왜 밤에 비싼 전기불을 켜둬야 될까요? 활성화는 말하자면 유동 인구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면 유동 인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밤에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계획이 돼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밤에 그 야간에 나와야 될 이유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활성화 계획이 아닌가요? 그냥 지원해서 불 켜주고 그런 것들은 활성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밖으로 나와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리고 들렸다 가게 만드는 것 머물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활성화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관광에 대해서 말하면은 어떤 그 지원이나 조명 켜고 뭐 그런 것으로만 연결돼 있지 사람을 어떻게 끌어오겠다라는 그런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나주의 관광은 관광으로 채워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끊어져요. 거의 관광 택시 나주 움직이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고 다 못 따볼 정도로 채워지면은 또 오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꽉꽉 채운 관광이 말하자면 고려한다, 고민하겠다가 아니라 진짜로 발로 뛰어서 나부터서 나가고 싶고 내가 나가서 불러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촘촘하게 계획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진짜. 지금 저번에 저희 검사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셨고요. 저희 생각합니다. 저희 중요한 게 체험 관광이고 그 중에서 이제 야간 관광이 체험 관광 중에 한 분야인데요. 저희 나름대로 체험 그 야간 관광이나 그다음에 아까 각종
행사 사업들 그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로 공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단순한 조명도 필요하지만 또 비축 연출한 여러 가지 시범 사업도 생각 중이고요. 또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했던 야외 행사들이나 문화예술가에서 추진하고 야행 같은 경우 올해는 공모에 떨어졌습니다만 내년에 공모에 또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을 기존에 또 한옥 체험 프로그램에서 야간에 주말 야간에 좀 했었고요. 주중에 매일 운영되는 행사는 없지만 조금씩 하고 있고 더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옥 스테이 선정 지원 이런 것도 좋지만요. 그 한옥마다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뭘 할 것인지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같이 제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질문 계십니까?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질문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소관 행정상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하영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겸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되게 없어요. 네. 선생님 저 보고서에 뭐 늘어나요? 다음은 보건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승진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자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물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복수 보건 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승진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보고 전에 서현신 보건소장께서 자리하셨으므로 인사말 듣고 감사 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현신 보건소장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 서현승입니다. 2차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기획정무위원회 이재남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에게 정말 격려와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이랄까 아니면 각종 계절 독감 치매 노인 관리 또 자살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말씀 주시고 또 격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질 좋은 보건복지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우리 보건소 많은 지도와 등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보건 행정과를 비롯한 보건소 참객과에 대한 행정감사가 진행됩니다. 국장님과 소감 부서에서는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은중 보건소장께서는 이식하시고 계속해서 보건 행정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공통 자료를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복수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를 입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송내옥 팀장입니다. 출산장례팀 주신혜 팀장입니다. 위생민원팀 윤정현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 이경철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자료 15건, 공통자료 24건입니다. 업무자료 15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조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및 근무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의과, 예과 13명, 치과 5명, 한의과 2명 등 총 27명의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와 보건지사에 각각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무 관리를 위해 자체 등기 공무 점검을 총 2회 실시하였으며 현장 시장 조치 외 처분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5조 보건기관 진료 인원 및 진료비 기타 수가 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도 10월 말 기준 총 진료 인원은 23,089명입니다. 내과 18,100명, 치과 128명, 한의과 1,540명, 물리치료 3,24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진료비는 1억 6,475만 9천원, 재증명 수수료 6,147만 4천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6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 사업은 2건으로 총 사업비 7억 4,600만원입니다. 동강대전보건지도소 이전 신축 공사는 지난 6월 건축 준공을 마치고 현재 BF 본인증을 위한 일부 공사 중입니다. 내년 2월 개소 예정입니다. 17-4 의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일반 진료 의약품 및 한방 진료 의약품을 1억 9,059만 1천원어치 구입하였습니다. 월 평균 사용량을 파악하여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약품만 분기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17-5 의료장비 구입 및 교체 내역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백신 보관 냉장고, 자동 혈압계 등 6종 총 16대의 의료장비를 신규 교체 구입하여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방사선 촬영 장치는 계약 완료 12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조 구정 불량식품 지도 점검 실정 및 지시 결과입니다. 판매점 및 유통식품 대상 2020년부터 3년 동안 79개 업소를 377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643건의 식품을 수거하고 적발된 26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식품 제조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1,392개 업소 대상 740회의 지도 점검을 실시 79건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위생관리 지도 점검으로 지역 내 식품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조 적개고소 종사자 건강 진단 및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적개고소 2,217개소 중 미실시한 5개소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7-8 집단 급식소 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금년까지 관내 502개 업체 대상 194의 지도 점검을 실시, 상권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및 시설 개수 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17-19 집단 식중독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입니다. 식중독 발생은 일거로 금년 8월 일반 음식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인체 검체 및 환경 검체 검사 결과 식중독군이 검출되어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정기 수시 위생 점검 및 현장 식중독 예방 교육 강화를 통해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부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식품접객업소 2277개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소 및 집단급식소 349개소, 식품제조 강호업소 등은 841개소,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관리업소 568개소가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혁신도시 소재 업소가 한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조 17-11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 행정처분과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3,410개소를 대상으로 2,124건의 지도 점검 실시한 결과 207건의 행정 위반 사항을 적발, 시설 개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17-12 공중위생업소 신고 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주관기관 대상 중 영업신고 66건, 변경신고 31건, 지휘승계 13건, 협 28건으로 총 150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영업신고 517건, 변경신고 277건, 지휘승계 211건, 폐업 217건으로 총 1222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조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및 출산 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신생아 양육비는 2021년부터 금년까지 759명에게 3억 6,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올해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출산 장려금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3,693명에게 18억 4,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7-14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지방계약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중 제1항 제1호의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의 근거, 코로나19 자가격리용 보물품 구입 등 총 사건 2억 9,271만 9천원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17-15 공통 입찰 현황은 실랑사항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관 소관 수감고객의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연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네, 박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네, 저 좀 사업을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제 좀 조직 개편되면서 부서별로 사업들이 조금씩 달라져서 제가 예산안 올 초에 내신 이제 예산안하고 사업명들이 조금 안 맞아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22페이지에 23페이지에도 있고요. 20페이지에도 되어 있거든요. 출산 전 가정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 요 사업을 조금 설명해 주실게요. 출산 전 가정방문 산후조리가 어떤 사업인가요? 다시 한번 여기 20페이지에요. 출산 전 가정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 그리고 23페이지에도 지금 추진 사항에 출산 전 가정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이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산모 신생아 네. 가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출산 전인가요? 아니면은 출산의 전 가정, 출산에 해당되는 전 가정 뭐 이렇게 해도 저는 좀 아.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제 이게 맞춤법이 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춤법이 네, 틀리시나요? 네.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네. 출산 전이면 산후조리가 맞지를 않고 네. 네. 그래서 그럼 이거는 지금 잘못 적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네. 네. 출산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임신한 상태에서 출생 예정일 있잖아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출산 전. 아니 그딱 그거 얘기했어요. 아 그리고 신청을 출산 전에 할 수 네, 있어서 네. 좀 헷갈리거든요. 네. 네, 굳이 왜냐하면 예산안을 보시면 1053페이지에 예산안에 그러면 요거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출산 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 네. 요 사업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기준 주의소득 150%. 예, 그 자격 조건을 알고요. 요 사업하고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명칭을 네, 지금 네. 바꾸신 건가요? 도에서 도기 보조 사업으로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사업이냐고 여쭤봅니다. 어떤 네. 자, 예산안에 올리신 출산 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하고 과장님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출산 전 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 확대하고 같은 사업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팀장님이 맞다고 하면 맞겠죠? 네. 예. 그러면 이게 출산 전이란 말이 좀 많이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부분 좀 여쭤볼게요. 네네. 여기에 출산 전 가정방문 이제 산후조리에서 첫째야만 출산 이게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현재 그 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국도시 도비 보조하고 있고요. 출산 전 가정방문 산후 조리원 서비스는 도비 보조 사업이고요. 첫째와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그래서 도에서 신규 시책으로 2022년부터 출산 전 가정방문 산후 조리 서비스 사업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생아 아까 그 사업은 제가 어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아까 산모 신생아 서비스 사업은 어디 거라고 말씀하셨죠? 저희 이 출산 전 가정방문 산후 서비스 이거는 도 거라고 예, 예, 말씀하셨고요. 아까 그 다음에 다른 산모 도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시비 보조 네. 사업이요. 예. 도시비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그 과도 그 감면 서비스 있잖아요. 네, 공공산업은 네. 그거 하고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까? 네, 네, 지원 공공산업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까? 그러면은 지금 출산 전 가정방문 이제 출산 가정방문 산후조리스가 여기에 예산에는 이제 329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추진 상황으로는 22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 명수에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네, 과장님, 예, 친절히 답변해 주세요. 사업량이 좀 많이 내려왔는데 사업량보다 서비스 이용객이 적었습니다. 아,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출산을 하는 가정들이 그렇게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업량이 일단 잘못 파악됐고요. 네. 첫째이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점이 첫째 아이만 해당돼서 그렇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가 좀 적었고요. 네. 공공산후조리원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고 양쪽을 다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용률은 어쨌든 좀 적었습니다. 사업량이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사업량이 지금 예단적으로 사업량 조사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저희 1년에 출산하는 가정들이 몇 가정입니까? 작년 기준 706명이었습니다. 706명이요? 네. 그러면 물론 이제 300명 정도가 거의 반 이상이니까 뭐 더 많게 잡기는 했습니다만은 22명이 하기에는 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십니까? 그냥 22명만 받으셨습니까? 네, 별도로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번에 민선 공약으로 이제 출산 전 돌봄 서비스도 생겼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둘째야반에서 되게 괜찮은 공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이고.
공공 사무조리가 이제 이거랑 전부 다 이제 연계가 좀 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서 사실 그런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실정 얘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임신 출산에서 이제 가장 네. 문제시되고 좀 힘든 부분이 사실 이제 가사 부분이거든요. 네. 가사 부분과 많이 돌고 부분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전출산 시대에 나주에서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산한다고 적지는 않은 숫자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업이 어떤 거는 도비 사업, 어떤 거는 도하도시, 어떤 거는 뭐 정책으로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겠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실비가 투입되는 거, 그리고 도비가 실비가 합쳐져 해서 투입되는 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사업량을 보시고 실질적으로 좀 실효성 있고 좀 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중만에 원하는 방향의 사업들을 좀 구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전 사업 출산 전에 그리고 출산 후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들렸다가 그리고 가정에 와서 출산 후에 서비스를 받는 것까지 이런 것도 좀 연계가 된다 그러면 홍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출산해서 산후조리원이 2주 안에 가거든요. 바로. 근데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이제 그때부터는 가사노동이나 둘째가 있는 분들은 아이들 케어하는 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출산 산후조리 서비스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더 홍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는 사업 그냥 받아서 그대로 실행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해 가지고 17페이지에 이제 만족도 시정 조치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항으로 혹시 22년도 만족도 조사 하셨습니까? 네, 시장 붙였습니다. 22년도에도 만족도 조사 다시 하셨습니까? 네, 만족도 다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잠깐만요. 네, 만족도가 83% 나왔습니다. 올라갔네요. 78%에서. 네. 네. 다른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지금 문화조리서 이번에도 꼭 하셨는지 이제 여쭤보려고 했고요. 네. 제일 예민한 시기잖아요. 출산하고 나서. 네. 그런데 이제 공공의 산후조리 서비스라고 해서 질적으로 좀 저하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먹는 거, 아주 관리하는 그 서비스 부분들이 좀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가장 예민하고 힘든 시기에 그것들에 대해서 공공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굉장히 많이 감면해 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감면을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한 70% 정도 해주고 예, 있어요. 근데 체감은 그렇게 뭐 근데 70%를 했다고 해서 네. 서비스가 또 떨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네네. 그래서 몇 가지만 그냥 좀 여쭤볼게요. 그 전남역 한방 난임 치료하고요. 그리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양방 한방 요거 사업 다릅니까? 네, 난임 치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이 난임 따로 부부. 있더라고요. 한방 난임 치료하고요. 네. 그다음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양방 한방 이렇게 양방 따로 한방이 있거든요. 있는데, 근데 그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까? 우리? 아니 같은 사업인데 양방 치료 받으신 분 계시고, 그다음 한방 치료 받으신 분 계시는데, 양방형 치료 받으신 분이 통계에 보면 성공률이 높습니다. 한방보다. 그러면은 지금 예산에 이제 고용했던 게 한방 난임 치료가 따로 있었어요. 13명으로해서 여기는 1인당 거의 130만 원 이상의 예산으로 사업이 잡혀 있었고요. 네. 이거를 보면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이거를 보면은 1인당 돈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한 방에 보면 한 방에 드리는 돈이 500만 원인데 현재 14명으로 한다 그러면 그렇게 1인당 그 돈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같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실제 이렇게 이것도 신청자가 없어서 신청자는 그때 여기서는 13명이고 여기는 14명인데 여기는 예산에는 그 난임 수술부 지원 사업이 정부형 있고 전남형 있고 이번에 인선 8기 들어오면서 나주형 있고 새로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형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 중위 소득 기준 180% 이하만 해주고, 그다음 전남형은 거기서 그 초과되신 분에 대해서 전남형에서 지원해주고
나주시는 이에 상관없이 소득에 상관없이 전부 다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문제점을 인식하고 아기를 낳고자 하는 사람은 무조건 횟수에